어머니들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라고 하면 단백질 보충제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주세요. 대신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엄마 특 단백질 보충제 먹는 거 못마땅해야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일단은 상황극. 자, 헬린이 23살 대학생이에요. 헬린이가 조리된 닭가슴살을 이제 처음엔 알아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단백질 보충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닭가슴살로 이제 알아보는데, 닭가슴살 딱 알아보니까 10팩 구매 시 한 팩당 1,450원이야. 근데 100팩을 구매하니까 한 팩당 1,080원이야. 그러면 당연히 100팩짜리로 구매를 하죠. 그래도 좀 처음 지출이 좀 세긴 세지만 벌크로 사면 지금 얼마나 더 싸게 구매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100팩을 구매를 해요. 근데 이게 엄마 입장에서는 테러예요. 이틀 후 딱 택배가 왔는데, 헬리나 너 택배 왔는데? 내 닭가슴살 하면서 이렇게 이제 가요. 근데 엄마 이거 냉동고에 보관해야 되는데, 엄마가 냉동고? 이거 어디다 넣어? 많기도 해라. 100팩이면 냉동고 있죠. 냉동고가 정확하게 진짜 두 칸 차지해요. 100팩이면. 여러분들 다 똑같을 거야. 냉동고에 한 번 삶아둔 옥수수, 뭐 대추, 떡, 명절 때마다 리필이 되죠. 공간이 없어, 공간이. 공간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진짜 이렇게 오면 진짜 테러라서 엄마가 화가 확 나. 이렇게 된 거는 사실 엄마의 약간 좀 치부란 말이야. 결국에는 헬리나 이거 안 돼, 안 들어가. 그러면 안 돼 하면서 게임이 오버가 됩니다. 저도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결국에는 김치냉장고에 결국엔 우리 집은 넣었어. 쉬었죠. 마지막에 먹는 것들은 좀 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안 나오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헬리가 또 생각을 하죠. 저번에는 이제 실패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냉장고 차지하지 않는 보충제를 이제 구매를 해요. 근데 단백질 보충제 막 흔들면서 쉐키 하면서 가면 엄마가 이제 한마디 하죠. 헬리나 그거 안 먹으면 안 돼? 헬리가 그러죠. 왜? 근데 엄마도 정확하게 왜 안 되는지 몰라요. 그냥 뭔가 좀 안 좋은 것 같고 그냥 그래. 그래서 이유를 대요. 그런 인공적인 거 계속 먹으면 몸에 안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엄마도 약간 좀 억지 부리는 거 알아서 여기서 한번 헬린이한테 딜을 해요. 엄마가 고기 해줄게. 그거 먹지 마. 그러면 헬린이도 엄마가 고기 해준다고 하니까 알았어. 이거 사놓은 것까지만 먹고 그만 먹을게 하는데, 사실 이것도 게임 오버죠. 이게 엄마가 해주는 고기를 기다리는 헬린이. 하지만 며칠 고기 반찬이 나오다가 안 나오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고기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 돼지고기 목살이 100g당 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닭가슴살 같은 경우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지방이 없어서 먹는다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맨 처음에 슬라이드 보여드렸잖아요. 냉동 닭가슴살 조리된 게 이제 뭐 1,450원? 그러니까 1,400원 정도 하고, 뭐 많이 구매하면 이제 1,000원 정도 하잖아. 우리나라가 닭가슴살 가공분들이 많이 발달한 이유가 이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고기가 비싸요. 그럼 여러분들이 꼭 이 얘기하면 뭐 앞다리살 뭐 싸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 지방이 되게 많아요. 앞다리살 같은 경우. 그러면 그냥 뒷다리살 해야 되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그것도 스트레스야. 왜? 그냥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꼭 요리를 해서 줘야 돼, 엄마 입장에서는. 근데 일단은 조리 안 된 닭가슴살로 일단 엄마랑 이제 딜을 하는 거예요. 엄마 생 닭가슴살 사서 먹자. 근데 엄마도 알죠. 일단은 이것도 사면 며칠 먹다가 안 먹을 거 뻔히 알아. 그리고 냉동고 자리만 차지할 거고, 냉동고에 들어가면 얘가 안 나올 거 알아. 그렇다고 사지 말라고 하기에는 엄마도 이미 얘기를 했잖아. 고기 반찬 해준다라고. 근데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생각은 일단 안 샀으면 좋겠어. 근데 뭔가 핑계를 대야 돼. 그래서 불현듯 TV에서 본 그 내용이 나오죠. 헬리나 닭 항생제 많이 사용해서 많이 먹으면 안 좋대. 엄마의 사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사주지 못하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주려. 하지만 또 여기서 한 번 더 티키타카가 되죠. 엄마 무항생제 닭가슴살 있대. 할인해서 만든 거 자연실로. 이렇게 눈치 없게 이제 화자의 의도를 파악을 못하고 이렇게 잔망스럽게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엄마가 트집을 얘기를 하죠. 허구한 날 헬스장이나 가서 운동이나 하고 한다고 힘만 빼지 말고 집에서 운동이다 생각하고 청소기 좀 돌리고 집안일 좀 도우면 얼마나 좋아? 아침도 같이 먹고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컴퓨터만 하면서 무슨 놈의 운동을 이러면서 결국에는 이것도 게임 오버가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결국에는 엄마도 보충제라든지 뭐 닭가슴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먹는 거에 대해서 그것 자체를 싫어한다라기보다는 그걸로 파생되는 것 때문에 싫어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냉동고 자리를 차지한다든지, 그리고 보틀도 여러분들이 이걸 먹다 보고 막 관리하다 보면 알겠지만 이게 은근히 좀 닦기가 번거로워. 왜냐면 그냥 그릇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쓱쓱쓱쓱쓱쓱 닦으면 되는데 보틀은 이게 입구가 작아서 솔로 닦아야 된단 말이야. 게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딱 먹고 제때제때 놔놓거나 아니면 물이라도 받아두면 다행인데 이게 딱 열었는데 말라있어. 혹은 보충제랑 우유랑 같이 먹어. 근데 우유가 멸균이 된 게 아니라 살균한 말이래요. 그래서 먹고 반나절만 놔둬도 냄새가 되게 많이 나요.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이 보충제 먹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설거지 하려고 열었는데 냄새 확 나. 이걸로 이제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목하게 닭가슴살이라든지 보충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좀 진행을 하려면 일단 첫 번째로 조리된 닭가슴살 같은 경우에 적당량 구매를 하세요. 그리고 냉동고에 미리미리 이제 좀 자리를 확인을 해두고 엄마한테도 좀 얘기를 하세요. 한 요 정도 자리가 나올 거다. 요즘에는 좀 사이트들 잘 나와서 그게 얼마큼 자리 차지하는지도 그것도 다 계산이 돼서 어느 정도 고지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보충제 구매 시 엄마 앞에서 먹지 마세요. 이게 나아요. 솔직히 말해서 보충제 자체가 뭐 크게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사실 엄마를 설득을 하고 뭐 그러고 막 결국에는 감정적으로 싸워져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냥 엄마 앞에서 먹지 말고 보틀도 그냥 본인이 좀 씻어두면 그렇게까지 막 뭐라고는 안 해요. 그리고 조리 안 된 닭가슴살 구매를 하면 알아서 조리해서 먹고 그 다음에 제발 쟁여놓지 마세요. 이거 쟁여놓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는 엄마가 잔소리 가능해요. 이거는 어머니가 헬리 분들 여러분들 잔소리 할 수 있는 거예요. 밥 골고루 안 먹으면서 밥하고 닭가슴살 보충제만 먹음. 이거 잔소리 가능합니다. 어머님들 이거 잔소리 가능해요. 그리고 채소 반찬 안 먹어. 그러니까 밥이랑 닭가슴살만 먹고 뭐 채소라든지 그런 것도 안 먹어. 이것도 잔소리 가능해요. 뭐 나트륨이니 뭐니 그거는 그냥 변명이에요. 솔직히 다이어트라든지 뭐 헬스할 때 그 염분 섭취해도 되거든요. 그냥 바디 프로필 찍을 때만 대회 몇 주 남기고 뭐 며칠 남기고 그때만 안 먹으면 되지 평소에는 먹어도 돼요. 근데 안 먹는다. 이거 잔소리 가능함. 그리고 아침을 안 먹는다. 끼니를 걸으면서 뭐 밥이라든지 닭가슴살 이걸로 채운다. 이거 잔소리 한 20분 정도 가능함. 이거 같은 경우는 대학생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뭐 직장인도 아니야. 먹을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여유가 되게 많아. 근데 아침을 안 먹어. 그러면 이거는 그냥 패션 헬린이야. 패션 운동하는 그냥 이거는 운동하는 척만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잔소리 가능합니다. 특히 막 끼니 거르고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요거는 저도 잔소리를 해요. 닭가슴살 사놓고 안 먹음, 보충제 사놓고 안 먹음. 요거 진짜 종종 보이거든요. 동명중님 보충제 유통기한 지났는데 이거 먹어도 될까요? 솔직히 닭가슴살 냉동해두거나 보충제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돼요. 단백질 보충제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게 보충제가 넘었다? 이거는 나도 잔소리하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닭가슴살 사두고 안 먹는 거나 보충제 사놓고 안 먹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안 하는 게 당연히 나아요. 특히 닭가슴살 사놓고 안 먹는다? 엄마 입장에서는 테러도 이런 테러가 없어. 냉동고 자리는 차지하는데 안 없어져. 이게 냉동고는 엄마의 공간이란 말이야. 닭가슴살 이렇게 탁탁탁 해놓고 안 먹어. 게다가 연말연시라고 해서 뭐 술자리 많다 뭐 이런 막 저런 비령거로 계속 안 먹어. 그 엄마 입장에서는 스트레스야. 이거 스트레스. 서로의 매너를 지키면서 진행을 하면 화목한 가정생활을 지낼 수 있습니다. 이게 저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막 단백질 보충제 추천해주고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도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나도 이것도 다 겪은 내용이라. 그래서 혹시나 어머니들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라고 하면 단백질 보충제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라서 먹어도 돼요. 우리나라가 고기값이 비싸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제를 어느 정도는 먹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주세요. 대신에 너무나도 단백질 보충제라든지 그런 거에 의존하는 식단이라든지 뭐 식습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된다라고 하면 뭐라고 해도 돼요. 분명히 뭐라고 해도 돼요. 대신에 단백질 보충제를 어느 정도 먹는 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이게 막 몸에 해롭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어머님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단백질이라든지 그런 것도 잘 챙겨 먹는지. 왜냐면 어머님들이 이제 자녀분들이라든지 남편 이제 출근하고 나면 혼자 밥 먹는 시간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면 이제 끼니를 대충대충 넘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하루 식사가 굉장히 약해져요. 빈약해진단 말이야. 단백질 섭취도 잘 안 되고. 근데 이거를 그냥 1, 2년이 아니라 5년, 10년, 20년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면 점점 근육이 빠지고 노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아들이 헬린이가 이제 단백질이라든지 그런 거 사면 조금씩 빼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똥빠